결제만을 추구하는 것이 핀테크인가를 발표하게 된 하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강연자를 소개하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SW 관점의 핀테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핀테크 기술의 발전 흐름도라든지 지금까지 핀테크라는 기술이 갑자기 나타난 기술인가, 아니면 차근차근 하나씩 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핀테크라는 기술이 지금 핀테크라는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핀테크 산업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안이라고 봅니다. 그 보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핀테크 산업의 핵심 키워드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 핀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저희 자사가 추구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주 에버스핀의 하영빈 대표입니다. 사이패스에서 온라인 결제 서비스 및 모바일 신사업 기획을 하였었고, 그리고 다나리라는 회사에서 업계 최초로 모바일 바코드 결제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써보셨을 바코드 결제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엔드라이피즈, 엠포탈피즈 같은 클라우드형 기업형 서비스를 기획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에버스핀이라는 회사에서 모바일 인증 플랫폼 에버세이프를 기획하고 금융보안 적합 수준을 업계 최초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핀테크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적 의미로 보시면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결합어입니다. 그리고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사이에 사실은 모바일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핀테크를 모바일을 통한 금융 기술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테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편리하게 금융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혹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는 사용자의 생각을 줄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즉, 사용자가 이 제품 안전한가? 이 제품 불편한데? 이 제품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이런 습관들을 뭔가의 생각을 줄여주고, 그리고 보다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 그게 테크놀로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핀테크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용자 환경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무언가를 입력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다운로드 받고, 그 무언가를 계속 인증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강요받아 왔죠. 그런 것들을 줄여주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 어딘가에 송금을 할 때 굉장히 비싼 한차라든지 굉장히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뭔가를 지금까지 제공을 받아왔죠.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간 거래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중고마켓에서 제가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가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와서 현금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그 판매자가 강도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현금 없이도, 그리고 유물 과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다 핀테크의 일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즉, 핀테크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는 론, 뱅킹, 페이먼트 이런 각종 분야에 이미 자리 잡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페이먼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로 간편결제 솔루션이라 해서 보다 편리한 솔루션, 보다 편리한 기술, 보다 편리한 결제 수단이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이 그 간편결제 솔루션을 기획하고 서비스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간편결제 솔루션은 핀테크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간편결제 솔루션은 사실 간편한 결제만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핀테크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간편한 결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사용자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고민할 때
보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간편한 결제에 녹아져 있어야 핀테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왜 국내는 간편한 결제 솔루션인 간편 결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 그리고 뭔가를 결제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입력 정보들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용자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하고 또한 사용자가 한 예를 들어서 나이 든 어르신 같은 경우는 뭔가를 결제할 때 계속 액티브엑스를 다운로드 받고 결제할 때만 다운로드 받고 반복하면서 결제 완료할 때도 갑자기 실패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굉장히 불편한 환경을 제공받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간편 결제 솔루션이 핀테크의 일부분이고 또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제가 2011년도 3월에 업계 최초로 간편 결제 솔루션을 런칭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코드 결제라 하여 그 바코드나 매체를 활용해서 온오프라인에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통금 융합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저런 솔루션을 만들었어?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저런 것들이 있네? 그래서 많은 경쟁사들이 따라하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많이 문의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입니다. 바통은 간편결제 솔루션 바통은 당시 2011년도는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시기였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PC보다 출하량이 앞서가고 있는 시기였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사실 PC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모바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실 지금에서 들어보면 이 내용은 식상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시대적 현실이었고 시대적 배경입니다. 제가 당시에 간편결제 솔루션 만들 때 구매했던 다날이라는 회사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고민으로는 다날의 회사는 온라인 결제에 있어서 휴대폰 결제는 굉장히 강한 회사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나 혹은 다양한 결제 수단들에서는 사실 약자였죠. 그래서 그 약한 부분들을 뭔가를 가져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날은 온라인 결제로서는 강하지만 사실 오프라인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누가 휴대폰 결제를 오프라인 쓰겠습니까? 휴대폰 번호를 넣고 캐셔한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 휴대폰 번호에 날라온 SMS를 다시 알려주고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결제 수단들을 하나로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활용했고 그 바코드를 활용한 바코드 결제가 탄생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서비스를 만들면서 기획을 하면서 만들었던 컨셉입니다. 즉 사용자는 보시는 화면 같이 사용자는 휴대폰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상품 결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결제 수단들을 이 모바일이라는 이동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 모바일에 저장해 두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언제든지 지갑처럼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빼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고자 하는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코드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그 바코드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방문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를 바코드로 활성화시켜서 주고 캐셔가 그것을 스캔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리고 그 바코드의 밑에 나타나 있는 저 일회성 핀번호를 온라인에 그냥 저것만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되는 이러한 서비스를 런칭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리고 보안성에 관련돼서도 사실 당시에 제가 3웨이라고 해서 그때 창안했던 용어인데 지금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3웨이 간단합니다. 모바일에 유심을 결합해서 유심에서 정보를 불러오는 인증 한 번, 그리고 모바일과 그리고 결제사업자의 서버 간의 인증, 그리고 결제사업자와 가맹제 서버 간의 인증, 즉 3중으로 체크한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실 획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금융사를 봤더니 유심에서 정보를 불러온다고요? 유심을 빼니까 결제가 안 돼요. 괜찮네요. 정말 안전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 보안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서 보면 사실 당시에는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들을 우회하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해커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에서는 굉장히 낮은 기술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게 획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특허 등록을 하면서 출원했던 특허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왜 빼왔냐면, 왜 발췌를 해왔냐면, 사실 기존의 간편결제 솔루션이 이런 프로세스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자신임을 인증을 받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면서 인증을 받고, 두 번째로 자신이 인정받으면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결제할 때마다 넣고, 그리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바코드로 표현해서 오프라인에서는 캐시한테 보여주고, 온라인에서는 바코드에 저 핀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모든 간편결제 솔루션이 사실 이런 형태에 이루어져 있죠. 자, 2011년도 3월 달에 박통을 런칭하고 나서 경쟁사인 MT기, 모빌리언스인 MT기라는 회사가 MT기라는 서비스를 3개월 뒤에 런칭하게 됩니다. 사실 업계 최초로 런칭하고 나서 MT기도 자기네들도 업계 최초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한 1년 동안 싸웠어요. 그 중간 사이에는 사실 별다른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솔루션들이 사실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빨랐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2015년 2월 26일 현재 시점에 보면 하루도 멀다 않게 다들 간편결제 솔루션을 쏟아내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똑같은 솔루션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다들 간편결제에 집중하느냐, 똑같은 말이지만 사실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계속 강요받고 있는 거죠. 액티브엑스, 그리고 공인인증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결제 정보를 아직도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편결제 솔루션을 나타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곧 핀테크인 것처럼 사용자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간편결제 솔루션들 중에 주요한 두 가지를 갖다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함에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한 번이라도 불안이 뜬 적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런칭을 해보고 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항상 비밀번호 넣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누군가가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 해커가 내 스마트폰이 PC처럼 들어와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과연 이게 안전할까? 두 번째는 이런 간편결제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라든지 뭔가의 결제 정보를 최초일의 풀네임으로 다 입력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신용카드의 핀 넘버, CVC 넘버,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입력하는 과정을 일에 거치다 보면, 만약 해커가 악성 코드가 있는 해커가 보고 있다 그러면, 혹은 그것이 위변조된 앱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편함 속에서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기사로서 지금 제가 처음에 창안했던 모바일 바코드 결제가 해커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제가 최신에 들은 한 사례는 사용자가 모바일 바코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해서 바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상점에 이렇게 제출합니다. 그랬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죠. 이미 해커가 그걸 보고 있다가 똑같은 바코드를 그냥 준 거죠.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이미 유출이 된 거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도 나도 다 간편결제를 막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출시만 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사실 무언가가 빠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보안이나 정작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사실 뒤로 한 채 뭔가를 런칭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사는 저희도 잘 알려져 있는 페이팔이라는 해외 업체입니다. 페이팔이라는 업체는 간편 결제 솔루션 같은 그런 솔루션을 오래전부터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안에도 수천억을 수백억을 들여서 계속 보안을 강화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 페이팔조차도 해커들은 우회해서 정보를 빼간다는 것이죠. 즉 보안은 필수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필수지 간편함을 위해서 뒤로 뒷전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간편한 결제만은 핀테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간편한 결제만을 제공하는 것은 핀테크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수반한 간편한 결제만이 진정한 핀테크이다를 여러분께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핀테크가 사실 간편 결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용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중심의 페이먼트 2.0, 사용자 중심의 페이먼트 2.0, 3.0. 이거의 구분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배포하기 쉬운가? 아니면 사용자 위주로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페이먼트 1.0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써오셨던 액티브엑스 기반의 플러그인 결제창을 활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결제 수단들의 정보들을 다 입력하는 것들. 즉 액티브엑스 기반이면 사실 배포하기 쉽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장님 말입니다.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많이 쓰시는 호객님 그런 거죠. 그리고 페이먼트 2.0과 페이먼트 3.0은 사실 사용자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 사용자 중심은 페이먼트 2.0 같은 경우는 기존이 웹 기반이었기 때문에 웹 기반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결제 수단이나 혹은 정보들을 다 저장을 하거나 입력을 해놓아서 그걸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그게 페이먼트 2.0이라고 할 수 있고, 페이먼트 3.0이라는 것은 이러한 페이먼트 2.0의 사용자 중심을 소비자, 고객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옮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리성이 좀 더 강화된 서비스들을 페이먼트 3.0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 사실은 간편결제 솔루션을 모바일 바꿔 솔루션을 만들기 이전에 한번 사실 창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특정한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혹은 자신이 보유한 결제수단을 결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죠.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당연히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결제 금액을 입력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창에다 입력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깨우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에게 어떤 결제를 요청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제 요청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 선택해서 그냥 결제 완료. 사실 지금의 간편결제 솔루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도 1월 달에 피처폰 기반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너무 빨랐던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전개하면서 특정한 사업자와 독점 계약도 맺고 이제 뻗어나가려 하는 시점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타났죠. 그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플랫폼이 바뀌니까 사용자들도 이러한 좀 편리한 솔루션도 뭔가 다른 특별한 수단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많았고 결국 그 시대적 배경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캣단 말기에 그 캐셔가 휴대폰 번호와 금액을 입력하면 핸드폰으로 그걸 푸시 받아가지고
거기서 결제수단 자신이 결제 요청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보유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완료하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의 결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패턴방에서 이렇게 정표가 올라오는 것이죠. 실제 그때 당시에 시연한 홍보 영상이고요. 당시에 픽처폰은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픽처폰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이스틱처럼 화살표대로 막 움직이고 그랬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많이 기획했던 하나의 기획서이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 초기 통신망이 무선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자신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그리고 나서 결제 요청하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아래처럼 비밀번호를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깨우고 그리고 자신이 결제할 내역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결제 수단을 자신이 보유한 결제 수단이 있다면 이미 등록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고 완료하고 등록한 게 없다 그러면 카드 번호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들을 최초 등록해서 결제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초기 1회 결제 수단을 등록하는 과정을 마칩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을 이렇게 풀로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이렇게 결제 수단을 초기 1회 등록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밀번호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이 방법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은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방식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는 방식. 요즘에 사실 에카드 같은 경우는 PC에 이제 QR코드라든지 일회성 핀 번호를 띄워놓고 그걸 스캔하거나 이제 핸드폰에 그 일회성 핀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죠. 근데 이 방식은 휴대폰 번호 입력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휴대폰 번호를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휴대폰을 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편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제 요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결제 수단을 이렇게 선택하고 그 결제 완료.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결제할 금액을 입력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넣고 결제 완료. 이러한 간편계의 솔루션을 당시 기획했던 기획 의도가 또 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 속을 되살려 보시면 메모리 해킹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거든요. 2009년도에는 게임사든 금융사든 메모리 해킹 때문에 골머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PG 결제 서비스들을 기획하는 입장에서 메모리 해킹을 방지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메모리 해킹을 방지하려다 보니 당시 PC 기반이었기 때문에 PC에 뭔가를 입력하고 뭔가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이미 상주해 있고 무언가를 다 정보를 주더라도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채널로 PC와 모바일 간의 서로의 보안성을 패치하자.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루션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연히 투채널이다 보니까 보안성이 강하죠. 그리고 이 핸드폰이다 보니까 언제 어딘지 결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동성이 있고 그리고 이 핸드폰에 자신의 지갑처럼 수많은 결제 수단을 넣어놨으니 뭐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범용성이 강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게 사실 먹혔어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다들 다 제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제가 한 가지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타겟 시장을 TV 홈쇼핑 시장으로 잡았어요. 당시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고객사한테 전화해서 자신의 카드번호를 다 불러주고 그 결제를 대신 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정보가 유출이 쉬운 용이한 수기결제 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수기결제를 막고자 하는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 바뀌기는 쉽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티커머스 예전에 유행했던 단어죠. 티커머스,
스크롤 뱅킹, 고지서 청구 수수장, 이런 것들이 당시에 주요 타깃이었고, 지금도 사실은 간편계 솔루션 이런 것들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허 등록한 것 중에 5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일부 발췌해보았습니다. 이걸 왜 발췌해왔냐면, 지금의 그 간편계 대다수가 PC에다가 1S 핀볼을 생성하거나 뭔가 QR코드 기호를 띄워놓고 그걸 PC로 스캔하거나 입력하는 방식, 그런 걸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뭐 제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최초로 만들었지만 이런 솔루션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 3.0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사실 핀테크는 페이먼트 1.0, 페이먼트 2.0, 페이먼트 3.0을 넘어오면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게 휴대폰 기반이라는 뭔가 특별한 수단들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사용자 언제 어디선지 꺼냈을 수 있는, 즉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페이먼트 3.0은 뭔가 간편함보다는 뭔가 사용자가 생각하지 않는, 즉 사용자 생각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제가 봤을 때 보안인데, 그 보안이 수반되어 있는 페이먼트 3.0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앱카드라든지 신한 앱카드, 페이핀 등 이러한 수단들이 현재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있으신 페이먼트 3.0의 대표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에 그 액기랑 간편결제 보안 이슈들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최초 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인증을 받거나 결제 시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채워져야 될 것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그 앱 연주 통한 피해라든지, 그리고 피싱을 통한 부정 사용자 등록이라든지, 앱 파밍을 통한 부정 사용자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뭔가의 특별한 수단들이 필요하다. 최근에 앱카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커들한테 공격을 당해서 해킹을 당하고 있다는 큰 사례를 기사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수많은 앱카드를 제공하는 금융사나 혹은 간편결제 제공하는 이런 모든 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빨리 출시하겠다는 목적하에 보안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 보안을 바탕으로 뭔가를 보안을 기본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소비자를 떠나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도 없이 많은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이고, 그래서 해킹은 다음과 같이 키로그 해킹, 바이러스, 파밍, 스미싱, 악성앱, 위변조대 앱, 이런 수많은 사용자의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수많은 해킹 사례들이 있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커들은 사용자의 PC가 자기의 PC인 것처럼 자기의 모든 정보들을 몰래 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악성 정비가 된 컴퓨터가 워낙 많고요. 그걸 바탕으로 수없이 많은 금융사고들이 터지고 있고,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있고, 그런 사고들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 8년간 제가 조사를 해보니 약 2,700만 명 이상 인구가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약 3조 원에 해당되는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사례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기사 같아요. 네이트의 3,500만 명이 아직도 소송 중에 있죠. 그리고 KT의 1,2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죠. 그리고 초유의 사건인 카드사의 정보가 다 빠져나가서 어떻게 보면 저도 카드를 사실 정지를 많이 시켰는데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사실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거의 무엇인가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통신, 쇼핑, 포털, 게임, 어디라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은 사고들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사이트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무언가를 막아낼 수 있는 기술들도 필요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그 해커가 PC에서 사용자의 메모리에 뭔가를 있거나 혹은 사용자의 PC를 스캔해서 키로고 정보를 빼가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상조에 있는 사용자가 해커가 메모리 상조에 있다가 정보를 빼가는 걸 메모리 해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PC를 조작해가지고 정상적인 사이트인 것처럼 속여서 사이트 유도시키는 걸 파밍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혹은 요즘에는 게임사를 인 것처럼 해서 막 메일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인 척해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뭔가를 해서 빼가는 피싱이라든지, 그리고 핸드폰에 악성 문자를 막 보내서 그 악성 문자에서 사용자 뭔가 정보를 입력하게 만든다거나 사이트에 접속해서 뭔가를 유도하는 그런 것들의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밑에 세 가지로 축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출처가 알 수 없는 출처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다든지, 혹은 키인 없이 공공 PC 장소에서도 뭔가 입력하는, 그리고 단위 모방에서도 안전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최근에 본 기사의 하나에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문제 아닌가, 개인이 PC를 감염시키고 개인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금까지 많이 얘기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금융사와 개인 간의 싸움에서 금융사도 문제가 있다, 약 30%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개인의 문제라 치부하지 않고 이런 환경이라도 뭔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제공해야 되지 않는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1분 여기까지입니다. 2부에서 상세하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나 혹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